결선 투표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결선 투표는 중요한 게 적을 만드는 선거 운동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 그렇지. 네. 네. 사력을 다해가지고 1차 투표까지는 통과를 했는데 그 사이에 적을 너무 많이 만들면은 결선 투표에서는 지는 거죠. 네. 근데 현재 스코어에서 현재 구도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적은 편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다만 적은 대신에 우군이 또 없으면 결선 못 갈 수 너무 있다. 주목을 못 받으면 그러면 이제 2등 안에는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거죠. 그러면은 김기현 의원 측에서는 이게 그대로만 결선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요거잖아요. 네. 그러면 1차에서 50%로 그냥 넘겨가지고 결선 안 가는 그게 이제 김기현은 전략이겠네요. 그렇기도 하고 최근에 연포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연포탕 얘기하는 거야? 연대 포용 탕평 적을 좀 덜 만들겠다. 대세 그게 거꾸로 얘기하면 대세를 굳히겠다라는 의미하고 같은 거죠. 김태현의 정치쇼. 자, 여론조사로 만나보는 민심의 선택. 수식어가 더 늘었네 이거. 좌고우면하지 않는 배수진. 좌충우돌합니다. 좌충우돌아요? 두 분 모시겠습니다. 아, 말도 지금 씹히네. 자, 두 분 모셨습니다. 배. 안녕하십니까. 인사이트 K 배추도사 배종찬 소장입니다. 쑥. 시사평론가 수민 킴입니다. 아, 근데 나 갑자기 궁금했는데 언제부터 수민킴 그랬어요? 김수민 아니고? 아, 갑자기 초창기부터 그랬습니다. 초창기부터 배수진의 수를 맞추기 위해서. 아, 그래서 그러신 거구나. 네. 아, 좋네. 그것도 아니 그 난 우리 좋잖아. 청취자분들께서 자칫 뭐 재미교포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미국이랑 아무 뭐 외국이랑 상관없죠. 아무 상관 없습니다. 네. 네. TK 그렇지만 TK 출신. TK 출신. 네. 네, 그걸 네. 강조합니다. TK 예. 출신. 자, 일단 지지율. 자, 지금 우리 배 소장한테 여쭤봐야 되겠다. 예. 최근 발표된 대통령 지지율. 아, 요거 항상 오늘 발표한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 네. 홈페이지 참조하시라 말씀을 드리면서 미리 네. 네. 최근 발표된 윤 대통령 지지율부터 좀 보죠. 조금 내렸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큰 폭의 차이는 아닌데 대통령의 지지율 순방까지 다녔는데 순방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으로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네. 실시한 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평가 38.7%, 직전 조사보다는 0.6%포인트 내려갔습니다. 네. 부정평가는 58.8%로 0.4%포인트 올라갔다. 근데 해외 순방을 다녀왔는데 해외 순방 효과가 안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대부분 수민킴 대부분 네. 역대 대통령들이 해외 순방 갔다 오시면 지지율 단 1이라도 높아지잖아요. 왜냐면 가서 멋있는 그림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이니까 거기서 엄청난 환대도 받았고 300억 달러. 300억 달러라는 선물 보따리도 가져오셨고 뭔가 경제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지율 빠진 이유는? 근데 역대 대통령의 해외 순방 사례 중에 네. 야, 저때 갔다 와가지고 지지율이 올랐지 기억이 딱 나는 건 별로 없을 거예요. 그건 그래요. 네, 그래서 지지율은 결국에 국내 정책이라든지 이것이 더 영향이 크다고 봐야 되겠고 이번에 UAE 순방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이제 상반된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세일즈 외교에서 일정 부분 성공을 네. 했다는 거 그리고 이란 발언의 논란 아. 두 가지가 겹쳐 있는 건데 네. 이제 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했을 때 네. 만약에 대통령이 중국이나 일본 같은 바로 주변에 있는 국가 뭐 북한도 포함되겠죠.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강경 발언을 하면 네. 우리도 할 말을 해야지라는 여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란에서 UAE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아예 중동까지 가가지고 그럴 이유가 있느냐.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도 한국하고 긴밀한 관계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마이너스 효과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투자 유치 같은 경우는 이게 윤 대통령이 잘해가지고 된 거냐. 이런 생각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취임한 지 좀 됐어요. 한 취임 네. 중반기쯤 돼가지고 사이가 나쁜 나라하고 많이 개선을 해가지고 투자 유치를 하면 네. 대통령의 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임기 초기이기 때문에 물론 뭐 여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UAE하고 관계가 나빠졌다는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네. 근데 UAE와의 관계는 중동 국가 중에서 한국하고는 원래 가까운 편이었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윤 대통령이 잘해가지고 그만큼 다 따온 거냐.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었어도 어느 정도 가능한 거 아니었느냐. 네. 이 생각 때문에 좀 그게 묻힐 수 있는 거죠. 그건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300억 달러에 대해서 추경호 부총리
부총리도 베일이 벗겨지기 전까지는 그 정도의 금액이 확보된지 몰랐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이 공동성명에 들어간 내용을 보면 그 300억 달러의 투자가 우리가 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야들이에요. 그렇게까지 중동에서 역대 보면은 배려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만큼 저는 성과를 이끌어냈고 실질적으로 뭐 다보스 포럼 가서도 영업사원 역할을 했는데 저는 이란 발언도 발언이지만 이란 발언 이후에 수습이 잘 안 된다는 게 더 큰 타격 같아요. 빨리 수습을 했더라면 오히려 이 부분이 좀 가라앉고 대통령의 순방 효과가 더 반영될 수 있었는데 오늘 아침 뉴스까지 이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란 이 외교부에서 한국에서 좀 오해를 풀려는 노력은 이 평가를 해줄 만하지만 여전히 자기들은 이해가 안 된다. 그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00억 달러나 또 뭐 다보스 포럼에서의 좋은 성과 7위 연방공대를 방문해서 또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성장 동력으로 삼은 그런 건 좋았죠. 근데 왜 빨리 이란 부분을 빠른 수습을 못했을까? 이건 의문이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저 대통령 지지율도 그러니까 사실 이게 오른 원인, 빠진 원인 다 좀 분석을 하는데 좀 빠진 원인들 중에서 그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이 전당대회 이 국면에서의 아마 이게 클 것 같아요. 네, 나경원 전 네. 의원과의 갈등이라고 해야 되나? 그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 뭐 나경원 전 의원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용산과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2개 나왔잖아요. 요거 일단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김정 수장이. 네, 그렇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 KBS가 그렇죠. KBS 한국 리서치 이제 당무 개입 관련된 부분도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나경원 전 의원 사이 갈등의 책임론인데 네. 마치 KBS 한국 리서치 조사는 18일부터 20일까지 실시가 됐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을 해임한 데 대해서 네. 물어봤습니다. 이 절반 이상이 52.8%가 당대표 출마를 막기 위한 당무 개입으로 봤고요. 네. 국민의힘 지지층은 정반대입니다. 어. 절반 이상이 53.3%가 해임이 문제 안 된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은 대체로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찬성하는 여론입니다. 대통령을 그렇습니다. 밀어줘야 된다 이런 네. 분위기구나. 네. 이른바 이제 윤나 갈등에 대해서도 코리아 리서치가 MBC의 의뢰를 받아서 18일 19일 실시한 조사인데요. 이 조사에서는 누구 책임이 이 갈등에 더 크냐 책임이 더 크냐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더 크다가 49.2%, 네. 나경원 전 의원 26.5%인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물어보면 나경원 전 의원 책임이 더 크다는 답이 2배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잘못했다. 전체 응답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 쪽에 더 책임을 묻고 있는 그런 결과로 나타난 거죠. 그럼 이 얘기는 나경원 전 의원이 전당대회 나오면 불리하다는 얘기 아닌가요? 일단 불리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또는 윤석열 정부 긍정평가층에서는 열세다라고 하는 거는 당원들하고 어느 정도 여론이 비슷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나경원 의원 책임이야라고 했던 쪽은 나 전 의원을 찍을 리가 없겠죠. 그러면 이만큼은 표를 못 얻는다. 뭐 당원의 구성이랑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구성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 어쨌든 뭐 유리천장이 설치가 돼 있다. 유리천장에 네. 한계가 있다는 그게 얘기가. 이제 뭐 흔히 유리천장이라고 하면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을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뭐 성별하고는 상관없이 친윤의 유리천장.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정수리를 부딪히고야 마는 이 천장이 설치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하려면 일단 대통령실과 관계를 좀 풀어야 되잖아요. 얼마 전에 사과 입장문 20일인가 19일인가 설 연휴 시작하기 전에 사과 입장문 냈는데 그러면 이게 사과 입장문 내면 대통령과의 어떤 문제 이거 다 해결된 거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이 기구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과를 받아들이고 뭐 당대표로 도전하는데 하등 대통령실과는 관계없다. 본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이런 또 뭐 답변이 나온다든지 하면 모르겠는데 아무런 일체의 답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간 동안에 이른바 이제 대통령이 6박 8일간의 순방 기간 바로 그 직전과 그 무렵이 바로 나대 파장이 가장 극도에 달했던 시점이었거든요. 나대 파장이 나경원 전 의원과 대통령실의 파장입니다. 이 나대 파장이 극도로 다른데 그 사이에 대답이 없어요. 그리고 장제원 의원도 말이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실도 말이 없어요. 이제 무시 전략인가 그러면 이제. 그리고 대통령도 말이 없어요. 네. 이렇게 되면 나경원 전 의원이 상당히 곤혹스러워지는 거죠. 아. 네. 어떻게 보세요? 그 입장 네. 사과 입장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일단 계속해서 나경원 전 의원은 절대로 나는 감정적으로 예. 뒤집어지지 않겠다. 계속해서 반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결심이 확고하게 서 있는 것 같은데 예. 문제는 3월 8일 전당대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한 두 달 남았죠. 앞으로도 충돌의 여지는 많이 있는 것이고 그때마다 그러면 계속 버티고 참고 할 수 있을까? 이제 시작이 아닐까? 오.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 또 여러모로 여기서 그냥 고를 부르는 것이 예. 나은 건지 아니면 이쯤에서 스탑을 해야 대통령하고 영원히 척지는 걸 막을 수 있다 계산을 할 건지 예. 이거 뭐 언론이라든지 대체적으로 관측을 하시는 분들은 예. 출마가 임박했다라고 보시고 저도 뭐 그런 입장이긴 합니다만 예. 그래도 아직까지 마음의 갈등은 남아 있을 거다. 하루하루가 길 것이다라고 그 말. 기자분들을 물어보니까 그런 표현 쓰더라고요. 나경원의 출마할 결심. 나 그런 말도 들어서 낙꺾마. 나경원이 꺾이지 않는 마음. 이런 얘기도 전 기자분들이 이제 우스갯소리 하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정극마가 더 낫지 않습니까? 네? 정치쇼에 꺾이지 않는 마음. 정극마. 우리는 안 꺾이죠, 우리는. 아, 절대 안 네. 꺾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역대 우리가 굵직굵직한 정치 이벤트 주로 이제 대선이겠죠. 그러면 네.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머뭇머뭇하는 순간 동안에 여론은 더 악화됐어요. 그리고 갈수록 지표는 안 좋아요. 윤심도 떠나가는 그런 모양새가 되거든요. 근데 네. 우리가 생각해 보면 2002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에 나올 때도 누군 그랬었어요.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냐. 근데 빨리 나와서 물 들어왔을 때 노졌기 때문에 마누라를 버리냔 말이야. 이랬을 때도 지지율은 더 올라갑니다. 노풍이 불었지. 그렇죠. 네. 그리고 MB 같은 경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당시 2000년, 6년, 7년 이럴 때는 박근혜의 아성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빨리 치고 나갑니다. 네. 그때 마치 몽골 기병대처럼. 그래서 네. 2006년 제 기억에는 2006년 추석 무렵부터는 한 번도 1위를 안 되죠. 그때 아마 제 기억에 MB 가. 추정했던 북한 핵실험하면서 그렇죠. 지지율 확 뒤집어지면서 아마 MB가 그러면서 경제 이슈가 확 치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고삐를 잡고 이제 선점 효과를 누렸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4주 전, 5주 전에 우리 정치쇼에서 지금 물 들어왔습니다를 이야기했고 시그널을 분석을 해드렸는데 그때 왜 출마 결정을 안 했을까 싶어요. 그랬더라면 지금 좀 너끈하게 1위를 달리면서 오히려 대통령하고도 관계가 이렇게 나빠질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위원장직과 기후환경 대사직을 내려놓고 당원을 위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의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나는 뛸 뿐이다. 그랬더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무런 결정도 못하고 있는데 출마를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이게 사면초가 고립무원 첩첩산중이 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네. 출마할 거로 봐요? 낙꺾마야 아니면 꺾여요? 저는 조금 가능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네. 라고 아까 보고 말한 그 유리천장. 그것도 네. 있고 만약에 출마를 해서 2위 정도를 하면 결선감에만 가면 이거는 이른 싸움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당대에 떨어져도 확실한 자기 지지세가 저 세력이 있는 거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 대통령한테 정면으로 맞으면서 네. 2등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가벼운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 그런데 현재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까딱하면 3등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개연성이 열려 있는 거거든요. 이 경우는 얘기가 달라요. 3등이 되면은 이거는 명분, 실리 양쪽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좀 고민이 될 수 있겠습니다. 김선병 의원가 잘 설명을 했는데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약세인데다가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가상 양자 대결에서 특히 이제 이 가상 양자 대결도 그렇고 척합도에서도 그렇고 여성 이 후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성들로부터 표가 안 나와요. 여성 지지율이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 몇 주 전부터 계속되는 추세인데 네. 사실은 국민의힘 지지층이라지만 당원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여성 당원들의 숫자가 적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성 당원들만 끌어모아도 네. 엄청난 파괴력이 될 텐데 여성으로부터 지지가 안 나와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지난 20일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면 안철수 의원도 계속 나경원 전 의원 나와라 이렇게 되는데 가상 대결에서 안철수 의원이 이기는 조사 결과가 누구를 김기현 의원이 이기는 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당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양자 대결에서 안철수가 앞섰다. 네. 이렇게 되면 굳이 가상 대결에서 안철수가 앞서면 나경원 전 의원이 반드시 나와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도 태도가 살짝 태세가 전환되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전당대 구도 좀 볼게요. 저 김준일 수민킴이 네. 며칠 저 계속 그 얘기 했었잖아요. 몇 주 전부터 김기현 의원이 1위로 치고 올라오기 전부터 결국은 김기현 의원이 될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아 제가 그랬나요? 그랬다고 원고에 써 있습니다.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뭘 틀렸다고 하면 네. 많은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틀렸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히는 경우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기적이네요. 제작진이 안 챙겨주시면은 챙겨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 밖에서 SM이 다 챙기고 있습니다. 목동의 기적이네요. 아, SM이 밖에서지만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 같은 SM끼리 네, 같은 SM 끼리. 협조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심정으로 수민킴을 바라보고 있어 지금. 아, 근데 지금 사적인 이야기가 많네요. 아니, 근데 네. 보세요. 전체적인 여론조사를 보면 김기현 의원이 지금 1위를 다루기는 거는 이제 추세는 확실히 그런 것 네. 같아요. 근데 결선 투표를 가정하고서는 양자로 붙으면 김기현 안철수 윈, 뭐 나경원 안철수 윈 이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이 정치학에서 네. 콩도르세 뭐 강자, 승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뭔 승자요? 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 후보가 있는데 1대1로 붙었을 때 누구한테나 다 이기는 후보. 아, 이게 안철수 의원하고 비슷한 처지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2등 안에 들어가야 결선 투표에 올라가서 도모할 수 있다는 그렇지.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좀 3등에 가까운 그거를 뚫어내야 된다는 의미는 있는 거고. 근데 결선 투표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결선 투표는 중요한 게 적을 만드는 선거 운동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 그렇지. 네. 네. 사력을 다해가지고 1차 투표까지는 통과를 했는데 그 사이에 적을 너무 많이 만들면은 결선 투표에서는 지는 거죠. 네. 근데 현재 스코어에서 현재 구도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적은 편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다만 적은 대신에 우군이 또 없으면 결선 못 갈 수 너무 있다. 주목을 못 받으면 그러면 이제 2등 안에는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거죠. 그러면은 김기현 의원 측에서는 이게 그대로만 결선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요거잖아요. 네. 그러면 1차에서 50%로 그냥 넘겨가지고 결선 안 가는 그게 이제 김기현 의원 전략이겠네요. 그렇기도 하고 최근에 연포탕을 얘기하고 아, 있어요. 그래서 그 연포탕 얘기하는 연대 포용 탕평 적을 좀 덜 만들겠다. 대세 그게 거꾸로 얘기하면 대세를 굳히겠다라는 의미하고 같은 거죠.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 좀 해보죠. 이재명 대표 수민킴 검찰 출두한다잖아요. 네네. 그날 뭐 혼자 나간다고 변호사만 한 명만 같이 간다 이렇게 네. 저 얘기는 하던데 당일 상황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게 이제 당과 대표의 리스크를 분리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당내 특히 비주류 의원들의 입장이랄까요? 이런 것들 어느 정도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호련하게 나가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그림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중요한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림이 어떻게 만들어지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의도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진짜로 호련하게 변호사하고 2명만 딱 화면에 잡히는 것이 목적인가? 아니면 지지자들 막 나오고 의원들도 자발적으로 막 나왔어요. 난 나오지 말라고 그래서 이재명 했는데. 대표가 난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나온 거다.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가? 그거는 사실 알 수 없는 부분이죠. 근데 그러니까 결론은 그날 그림이 어떻게 잡힐지는 알 수 없는 거죠. 이재명 대표의 선언하고 똑같이 갈 건지 다르게 갈 건지는. 근데 그림도 그림보다는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는 이유 그러니까 단촐하게 나가는 이유는 바로 여론 때문인 거죠. 지난번에 10일 날 출두했을 때 많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운집한 것에 대해서는 왜 민주당 지지율에 영향까지 주면서 그런 선택을 하느냐. 심지어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혼자 나가라. 그런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여론을 의식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재판은 뭐 3년 뭐 이상 걸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수밖에 없고 총선도 1년 이상 남아있고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를 더 옥죄는 건 지지율이거든요. 정당 지지율이 너무 내려가면은 당내에서 지금 민주화의 길이라는 모임도 지금 도모되고 있잖아요. 김종민 의원인가요? 이원욱 의원 이렇게 되면 이상민 의원도 선서를 하고 조홍천 의원도 선서를 하고 있고 이낙연 전 총리는 미국에서 지금 대기 중에 있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다분히 의식했다. 그리고 27일 날 나가려고 했던 것을 28일로 옮긴 것도 여론인 거죠. 왜? 27일 평일이니까 일해야 된다. 그래서 28일 토요일 가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가장 신경 쓰는 건 저는 민주당 지지율인 것 같아요. 이 지지율이 2주간 평균으로 한 25% 미만으로 내려간다. 그럼 수도권 총선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나깨나 앞에서나 뒤에서나 옆에서나 이재명 대표의 최대 관심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다. 당 지지율이 떨어지면 당대표 그래 막 이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당 떨어지면 안 돼요.
네. 아직 오전 9시가 안 됐기 때문에 당 떨어질 시간은 좀 아니다. 아직까지는. 버틸만하다. 예. 요 얘기인 거고. 그러면 앞서 말했던 뭐 비명계 중심으로 민주화의 길? 예. 그런 모임 만들어지고 막 이러면 이게 뭐 다음 총선 때까지 재판이 다 끝나지는 않을 건데 물리적으로 네. 끝나지 않을 건데 계속 뭐 저 공소장 공개되고 수사받고 이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이거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당 그 전까지 내년 총선 전까지 이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일단 대표인 이상 네. 당과 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완벽한 분리는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사실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는 사법 리스크 문제가 민주당 최대의 현안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현실상 예, 그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재판 결과가 아마 1심 선고도 총선 전에 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요. 네. 만약에 이재명 이거 지금 진짜 만약 네. 막 구속 기소가 되면 1심이 총선제 나올 건데 네네. 구속기 6개월이니까 그게 아니고 불구속 기소면은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 없다보다 나오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예, 그러면 어떤 사법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총선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믿고 싶은 사람 믿고 안 믿고 싶은 사람 안 믿는 뭐 이 구도로 이제 다 같이 나아가는 거죠. 오, 그렇구나. 그럼 결국 중요한 건 중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도? 진영 간 대결 속에서 네. 중도나 MZ세대가 2030 MZ세대가 투표는 좀 낮지만 당장 여론조사는 이게 투표라고 상관없으니까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테고 참 어떻게 해명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이걸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보다는 저는 이걸 이제 정치적으로보다는 좀 더 법리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더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뭐 성남 FC와 관련된 부분은 이게 후원금이냐 광고비냐. 그럼 대장동 같은 경우에 어디까지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 침투에 들어온 거냐 또 아니냐. 그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드는 김성태 전 회장은 또 어떤 역할이냐. 이런 부분들을 뭐 다이어그램을 그리든지 좀 더 명쾌하게 팩트로? 팩트로 중도층과 MZ세대에 전달하는 게 꼭 필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배수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배종찬 소장, 수민킴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